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메카 프리저와 그의 아버지인 콜드 대왕의 길을 감지한 제트 전사들은 프리저의 우주선이 착륙하게 될 예상 지점으로 하나둘씩 모여드는데요.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메카 프리저 일당은 손오공이 지구에 도착하기 전 모든 지구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죠. 그때 정체불명의 소년이 프리저 일당 앞에 나타나는데요. 그 소년은 놀랍게도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뒤 메카 프리저와 콜드 대왕을 단숨에 해치워버리고 제트 전사들에게 손오공을 마중하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죽어버린 네퍼와 라데츠를 제외하고 이제 남은 사이어인은 손오공과 그의 아들인 손오반 그리고 베지터까지 단 3명밖에 없는 것이 분명했는데 초사이어인이 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소년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몇 시간 뒤 소년이 말한 장소에 정확히 어뜻골이 착륙하고 드디어 손오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손오공조차 소년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공과 단둘이서 대화를 시작한 소년은 오공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는데 트랭크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소년은 자신이 약 20년 후의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베지터와 부르마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때문에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랭크스는 약 3년 후 네드리본군에 있던 미치광이 과학자인 닥터 게루가 만든 2명의 사이보그, 즉 인조인간이 나타나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래에는 사악한 인조인간에게 대항한 제트전사들 또한 모두 살해당했으며 자신만이 살아남았다고 전하죠. 게다가 손오공은 다른 전사들과는 달리 심장병에 걸려 인조인간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곧 병으로 죽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두 알려준 트랭크스는 희망을 찾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이라면서 자신의 목적을 설명하고는 손오공에게 치료약을 건네주고 3년 후를 기약하며 떠나버립니다. 트랭크스가 떠난 뒤 손오공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나메크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와 함께 야드레트 성인에게 순간이동이라는 기술을 배우느라 지구로의 귀환이 늦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트랭크스로부터 전해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동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제트전사들은 3년 후에 자신들에게 다가올 암울한 역사를 바꾸기 위해 혹독한 수련으로 전투에 대비하기로 하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미래의 트랭크스가 전한 운명의 날이 찾아왔고 제트전사들은 인조인간의 출몰 지점으로 집결하는데요. 잠시 후 야지로베가 탄 비행선이 공격당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조인간 19호와 20호가 지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조인간들은 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트전사들은 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 도시를 수색하던 중 야무치가 인조인간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제트전사들은 인조인간과 대면할 수 있었고 손오공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꿔서 인조인간들을 상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손오공은 풀파워에 가까운 힘을 쏟아내면서 인조인간 19호와 치열한 전투를 펼칩니다. 하지만 손오공에겐 심장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몸의 이상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인간과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바람에 몸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손오공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선두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질병에는 선두조차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손오공은 19호에게 별다른 힘도 못 쓰고 제압당한 뒤 쓰러져 버리죠. 19호가 무력해진 손오공의 에너지를 흡수해 전투를 끝내려는 순간 베지터가 극적으로 등장해 손오공을 구해냅니다. 전투불능이 된 손오공은 동료들에 의해 전투 장소를 이탈하고 베지터가 인조인간들을 상대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으니 놀랍게도 베지터는 손오공에 이어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베지터는 부르마의 집에서 빌부터 사는 3년의 세월 동안 손오공을 뛰어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수련을 거듭해왔는데요. 하지만 수련을 거듭해도 초사이어인이 되지 못하자 베지터는 스스로에게 분노했고 그 분노가 계기가 되어 마침내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초사이어인이 된 베지터의 전투력은 손오공은 물론이고 인조인간 19호와 20호를 훨씬 웃돌고 있었고 베지터는 19호를 압도적인 힘으로 파괴해버립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20호는 제트전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인조인간 17호와 18호를 작동시키기로 결심하고 북쪽에 있는 비밀 연구소로 도망칩니다.
그 시각 미래의 트랭크스가 현 시대에 도착해 제트전사들과 조우하고 그제서야 베지터는 의문의 천년이 자신의 아들인 트랭크스의 성장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부르마의 도움을 받아 베지터와 트랭크스를 포함한 제트전사들도 20호의 비밀 연구소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간발의 차로 20호가 연구소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고 결국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깨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17호와 18호는 인간이었을 시절 불량 청소년이었던 어느 남매를 닥터 게로가 납치해서 인조인간으로 강제로 개조시킨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17호와 18호는 게로 박사를 증오하고 있었고 캡슐에서 깨어나자마자 기회를 틈타 20호를 처치하고는 또 다른 인조인간인 16호까지 작동시켜버리죠. 그렇게 깨어난 3명의 인조인간들은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제트전사들의 존재는 신경 쓰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진 이유인 손오공을 처치하기 위해 오공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을 물러보는 인조인간의 행동을 보고 분노한 베지터가 인조인간들을 추격해 싸움을 걸고 그렇게 베지터와 인조인간 18호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둘의 싸움은 막상막하인 듯 했지만 싸울수록 스태미너가 점점 줄어드는 베지터와는 달리 인조인간은 전혀 파워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가 계속될수록 승부는 인조인간에게 유리했는데요. 결국 베지터는 18호에게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인조인간들은 베지터의 목숨을 굳이 빼앗지는 않았고 예정대로 손오공을 죽이러 다시 떠나버리죠. 겨우 선두로 몸을 회복한 제트전사들은 압도적인 인조인간들의 파워에 좌절했고 일단 손오공이 몸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면서 작전을 짜기로 결정합니다. 손오공을 데리고 거북하우스로 피신하고 있는 도중 동료들은 부르마에게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딴 산속에서 트랭크스가 타고 온 타임머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트랭크스는 오반, 부르마와 함께 또 하나의 타임머신을 확인하러 가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놀랍게도 그 타임머신 역시 트랭크스의 타임머신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트랭크스는 그 타임머신이 자신이 온 미래보다 무려 3년 후의 미래로부터 온 것이었고 현 시대에 도착한 시기 또한 무려 프리저 일당이 지구에 오기 1년 전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하고 말죠. 트랭크스 일행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무렵 신님 또한 천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님은 인조인간을 초월한 엄청난 생물이 지구에 출현했다고 말하면서 함께 있던 피콜로와 융합하여 전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반감되었던 나메크 성인이 마침내 융합하여 엄청난 전투력과 지혜를 가진 초나메크 성인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그 시각 하계에서는 트랭크스의 타임머신을 타고 온 정체불명의 괴물이 학살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콜로는 즉시 학살 현장에 도착하고 마침내 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생명체와 조우하게 되죠. 셀은 닥터 게로가 손오공을 죽이기 위해 만든 궁극의 전투생물로서 닥터 게로의 컴퓨터가 달인들의 세포를 모아 합성시킨 존재였습니다. 그 때문에 셀은 손오공과 베지터뿐만 아니라 프리저와 피콜로 등의 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기술 또한 사용할 수 있었죠. 셀은 피콜로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며 만약 완전체가 된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체를 위해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인조인간 17호와 18호라는 것이었죠. 아직까지 셀보다 전투력이 강했던 피콜로는 신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 모든 정보를 알아내고는 셀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셀은 기회를 틈타 도망치고 맙니다. 피콜로는 동료들에게 모든 진실을 전달하고 트랭크스와 크리링은 다시 닥터 게로의 연구소에 찾아가 셀이 만들어지고 있는 비밀 연구실을 폭파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인조인간의 설계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마가 설계도를 통해 인조인간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무렵 마침내 손오공이 병을 완전히 회복해 깨어났고 손오공은 셀과 인조인간에 대항하기 위해 실력을 더 높이기로 결심하고 베지터와 트랭크스, 오반을 신의 궁전에 있는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지구와 같은 크기에 아무것도 없는 특별한 공간인 정신과 시간의 방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1년의 시간이 바깥에선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련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죠.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먼저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특별 수련을 하고 있을 무렵 모습을 감춘 셀은 도시에 출몰해 인간들의 엑기스를 흡수하면서 파워를 늘리고 있었습니다. 셀 또한 제트전사들처럼 길을 숨길 수 있었기에 피콜로 일행은 셀을 추적하지도 못하고 그의 끔찍한 만행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인조인간들이 손오공을 찾기 위해 거북하우스를 방문했고 제트전사들 중 유일하게 인조인간들과 맞먹는 실력을 가진 피콜로가 17호와 싸우면서 시간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피콜로와 17호가 막상막하의 전투를 이어가자 당연히 셀이 그 격렬한 기의 파동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 셀은 곧바로 17호와 18호를 흡수하기 위해 그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의 목숨을 자신의 에너지로 희생시켜 막대한 파워를 손에 넣은 셀이 마침내 피콜로와 인조인간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셀은 초나메크 성인이 된 피콜로조차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17호조차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무력화시킨 뒤 곧바로 흡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여태까지 말없이 17호와 18호를 따라다녔던 16호가 셀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고 16호는 놀라운 실력으로 셀과 호각이상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16호는 인조인간 특유의 기술들을 구사하며 셀을 잠시 동안 무력화시켰지만 셀은 인조인간들이 방심한 기회를 틈타 17호를 기습해 그를 흡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17호를 흡수해 제2형태로 진화해버린 셀은 그동안 호각으로 싸웠던 16호조차 일격에 제압할 수 있었고 곧바로 18호마저 흡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천진반이 혼신의 힘을 다한 연속 기공포로 셀을 공격해 인조인간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고 힘이 다해 쓰러집니다. 천진반의 도움으로 16호와 18호는 도주에 성공했고 그 때문에 열받은 셀이 힘이 다한 천진반의 목숨을 끊으려 하자 신의 궁전에 있던 손오공이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피콜로와 천진반을 구해낼 수 있었죠. 모두가 셀의 강력함에 좌절하고 있을 때 드디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마친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 시각 크리링은 부르마로부터 인조인간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컨트롤러를 건네받습니다. 수련을 끝낸 베지터 부자는 곧바로 셀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드디어 트거공과 손오반이 수련을 위해 두 번째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 시각 셀은 도망쳐버린 16호와 18호를 찾기 위해 근처의 섬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지터와 트랭크스가 셀 앞에 나타났고 특별 수련으로 투사이어인의 레벨조차 초월해버린 베지터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셀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그렇게 베지터와의 힘의 격차를 뼈저리게 느낀 셀은 완전체를 부르짖으면서 절규하고 말죠. 오만에 빠진 베지터는 맘대로 완전체가 되어보라면서 셀을 일부러 놔주려 했고 셀은 도망치던 중 우연히 숨어있는 18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트랭크스가 셀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베지터의 방해로 실패했고 셀은 태양권으로 모두의 눈을 멀게 만든 뒤 기회를 틈타 18호마저 흡수하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완전체가 된 셀이 모두의 앞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셀은 자신에게 도전해온 베지터를 가볍게 제압해버리고 베지터보다도 강한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트랭크스조차도 그의 파워업만을 위험 변신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전의를 이미 상실한 트랭크스에게 셀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요. 셀의 제안은 자신을 레이드보스로 한 천하제일 무술대회, 일명 셀게임을 개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셀은 10일 후에 자신이 만든 무술대회장에서 다시 보자면서 떠나버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트랭크스를 포함한 제트전사들은 셀게임에 대비해 더욱더 힘을 기르기 위해 다시 한번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마침내 수련을 끝마친 손오공과 손오반이 동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손오공은 초사이어인인 상태에서도 몸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안정적으로 힘을 이끌어내는 수련을 통해 초사이어인을 한 단계 뛰어넘은 상태였고 손오반 역시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한 것은 물론이고 내면의 잠재력까지 상당 부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셀게임에 대한 정보를 전해들은 손오공은 직접 셀과 대화를 나눈 뒤 동료들에게 지금 자신의 힘으로도 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데요. 하지만 손오공은 그 말을 전하면서도 셀게임에 대해 걱정 없다는 듯이 묘한 자신감을 내비치죠. 며칠 뒤 인간의 군대가 셀에게 도전했다가 전멸당한 것을 계기로 손오공은 셀의 등장으로 인한 지구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라도 드래곤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손오공은 피콜로가 신님과 융합했기 때문에 사라져버린 드래곤볼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개왕의 도움을 받아 나메크 성인이 이주한 행성을 찾아가서 덴데를 새로운 신님으로 지구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르고 지구의 운명을 건 셀 게임의 날이 드디어 밝아옵니다. 셀이 만든 대회장의 제트전사들과 지구인 대표로 세계적인 격투가인 미스터 사탄이 모이고 첫 번째 선수로 손오공이 가장 먼저 셀과 싸우기로 결정하면서 셀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몸풀기용의 탐색전을 끝낸 뒤 손오공이 먼저 자신의 풀파워를 끌어내면서 셀에게 성공을 날리고 셀 또한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사이어인 특유의 전투 센스에 감탄하면서 오공과 치열하게 격전을 이어갑니다. 손오공이 순간이동 에네르기파를 시전하여 셀의 상반신까지 날리는 공격까지 성공시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체가 된 셀의 실력은 손오공보다 한 단계 위였고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도저히 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은 손오공은 결국 승부를 포기하고 기권을 선언합니다. 오공의 뜻밖의 패배 선언에 모두가 놀라고 손오공은 셀과 싸울 다음 선수를 직접 지명하는데 그건 바로 손오공의 아들인 손오반이었습니다. 손오공은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오반의 내면 깊이 봉인되어 있던 힘이 깨어났다고 말하면서 오반에게 셀과 싸워 이겨 평화로운 세상을 되찾을 것을 부탁하죠. 손오반마저 패배한다면 사실상 셀을 상대할 전사는 없었기에 오반은 아버지의 부탁을 수락하고 셀 게임의 마지막 참가자로서 셀 앞에 섭니다. 드디어 지구의 운명이 걸린 오반과 셀의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고 오반은 셀과 격전을 이어가지만 오공과는 달리 싸움을 싫어하는 오반은 셀에 맞서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셀은 오반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셀 주니어들을 만들어내어 제트전사들을 공격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게 오반을 분노하게 만들어 각성시키기 위한 손오공의 계획이었지만 계획과는 다르게 제트전사가 셀 주니어에게 두들겨 맞고 자신조차도 셀에게 당하면서도 상냥한 성격의 오반은 끝내 각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회를 틈타 인조인간 16호가 셀과 함께 자폭하려고 뛰어들지만 16호가 캡슐 코퍼레이션에서 수리받을 때 브리프 박사와 부르마에 의해 폭탄이 제거됐기에 그마저도 실패하여 셀에게 무참하게 박살 나버립니다. 셀과 셀 주니어에게 모두가 전멸당할 절체절명의 상황이 다가오고 동료들이 뒤터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손오반은 내면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하는데요. 그때 머리만 남은 인조인간 16호가 싸워야 할 상황에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고 오반에게 말해주면서 자신이 좋아했던 자연과 동물들을 지켜달라는 말을 전하고는 셀에게 무참히 박살 나버립니다. 그 순간 눈앞에서 16호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손오반의 인내심이 끊어지고 완전히 분노하여 마침내 오반은 초사이어인의 벽을 뛰어넘은 초사이어인트로 각성하게 됩니다. 오반은 셀 주니어들을 순식간에 쓸어버리면서 제트전사들을 구원했고 셀과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각성한 오반의 모습을 보고 긴장한 셀 또한 풀파워의 전투력을 끌어올려 전투에 임하지만 손오반에게는 상대가 될 수 없었고 셀은 오반의 단 2방의 펀치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충격을 받습니다. 손오공이 손오반에게 빨리 셀을 끝장내라고 지시하지만 분노로 각성하면서 성격까지 포악해진 손오반은 셀과 같이 나쁜 놈은 좀 더 괴롭힌 뒤 없애버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는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셀은 오반에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그 충격으로 인조인간 18호까지 토해내어 완전체까지 풀려버리게 되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셀은 몸을 풍선처럼 부풀려 자폭 모드로 변한 뒤 제트전사는 물론이고 지구와 함께 자폭할 것이라면서 오반을 기만합니다. 셀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버리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만심에 사로잡혀 셀을 미처 끝장내지 못했던 오반은 절규하고 마는데요.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손오공이 지구와 모두를 구하기 위해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손오공은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자신과 셀을 함께 개왕이 있는 곳으로 순간이동시켜버렸고 그렇게 손오공과 개왕의 희생으로 지구는 파괴를 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만으로 아버지를 죽게 한 오반의 눈물 뒤로 모두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놀랍게도 완전체가 된 셀이 트랭크스를 일격에 죽여버리면서 다시 등장합니다. 사실 셀이 자폭했을 때 머릿속에 있는 핵은 무사했기에 셀은 다시 재생할 수 있던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죽음을 극복하면 더욱 강해진다는 사이어인의 특징까지 지니고 있었기에
셀은 전보다 훨씬 파워업한 상태에서 순간이동까지 배워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베지터가 트랭크스의 죽음을 보고 열받아서 셀에게 달려들지만 베지터는 궁극의 완전체가 돼버린 셀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셀에게 얻어터진 베지터를 구하려다 한쪽 팔을 못쓰게 된 오반은 초완전체인 셀을 상대로 압도적인 절망감에 싸움을 포기하려 했지만 저승에서 손오공이 오반의 투지를 일깨워주었고, 그렇게 오반과 셀은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에네르기파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팔의 부상과 기회 감소로 손오반은 셀과의 에네르기파 대결에서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죠. 승리를 확신한 셀이 의기양양해하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고 할 때 베지터가 기습 공격하면서 셀의 정신이 잠시 흐트러지게 되는데요. 그 틈을 노린 손오공의 신호로 손오반이 모든 힘을 쥐어짜는 초에네르기파로 셀을 날려버렸고, 그렇게 셀은 에네르기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세포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인조인간에서 셀로 이어졌던 길고 긴 싸움이 막을 내리고 제트전사들은 드래곤볼을 사용해 셀에게 죽은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죠. 트랭크스 또한 드래곤볼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미 한번 되살아난 적이 있는 손오공은 되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면서 방법을 찾았지만 이 모습을 저승에서 지켜본 손오공이 자신이 없는 쪽이 지구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것 같다면서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소원은 인조인간 18호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된 크리딩이 17호와 18호의 몸 안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주는데 사용하게 되죠. 다음날 트랭크스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타임머신을 타고 자신이 원래 있었던 미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트랭크스가 미래에서는 아직 존재하고 있었던 인조인간 17호와 18호, 그리고 셀까지 모조리 해치워버림으로써 폐허로 변해버린 미래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